안녕하세요. 약용식물관리사 강의를 맡게 된 안혜진입니다. 네, 이번 약용식물관리사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약용식물을 이론에 대해서만 알아가고 그리고 뭐 효능이나 아니면은 어떻게 또 관리할 수 있는지 식물들을 그런 이론 지식에서만 이제 배우는 건 아니고요. 요즘에 잘 맞는 그리고 어떤 트렌드에도 잘 맞는 그런 분야까지 조금씩 적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약용식물 하면 조금 한약인가 아니면은 어떤 약재 개념인가 조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좀 생활 속에서 매일 먹는 채소보다는 우리가 뭐 때로는 산이나 아니면 들이나 아니면 길에서 또는 뭐 가로수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나무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약재 시장이나 아니면 또 반찬 가게에서도 만날 수 있는 식물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물들의 재배 환경부터 그리고 뭐 키우는 방법 그리고 그 약용 식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또 음식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예를 들면 차나 디저트로 또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다양한 분야를 함께 공부해 가는 과정인데요. 조금 더 우리가 쉬운 예로 든다면 가정에서나 아니면 뭐 정원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식물들 또는 나무들을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런 식물들은 조금 관상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각적인 즐거움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식물이죠. 이 약용식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깝게는 우리가 뭐 매일 먹는 야채, 과일 이런 것도 당연히 약용식물에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영양가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좀 몸에 허약한 부분 아니면 취약한 부분들을 조금 치료하는 과정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식물이라 한다면 우리가 약용식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공식적으로 어떤 한약에서 또 쓸 수 있는 그런 식재료일 수도 있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어떤 약에 쓰이는 원재료나 주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약용식물은 우리가 단순히 약으로만 쓴다기보다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 모든 식물들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약용이나 식용의 관점에서 좀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좀 더 우리가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약용식물을 공부한다,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 또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약용식물은 우리가 일단 그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뿌리부터 조금씩 공부하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아니면 시장에서 아니면 뭐 온라인에서 살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의 종류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의 식물들이 우리에게 어떤 또 신체적으로 또 좋은 효과들을 줄 수 있는지 그런 효능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약용식물을 가지고 내가 그 약용식물 전문가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어떤 분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로 그냥 한번 단순하게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이제 식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고 내가 특히 사람들의 건강을 좀 더 나아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디저트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래서 예를 들면 디저트라면 뭐 차도 있고 뭐 커피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케이크도 있고 빵도 있고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중에서 여러분이 나는 예전부터 카페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나는 건강에 좋은 그런 차를 만들고 또 제공해주는 그런 전문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뭐 내가 다른 곳과는 좀 차별되게 내가 이런 약용식물을 잘 이용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즐길 수 있는 그런 티 전문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좀 계획을 하실 수도 있고 도전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내가 어떤 티를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한 강 한 강 더 흥미롭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요리하는 게 정말 즐거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약용식물 재료들을 공부하시면서 봄에는 이런 약용식물을 우리가 만날 수 있구나. 여름에는 이런 제철 식물을 만날 수 있구나. 가을에는 또 이런 게 있네. 겨울은 식물이 없을 것 같았는데, 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유익한 재료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다면, 그런 식재료로, 제철 식재료로 만든 맛있는, 그리고 간단한 약용식물 요리 전문가가 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게. 뭔가 약용식물 하면 우리가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즐길 수 있는 그런 뭔가 구수한 향이 나는 그런 식재료를 의미하는 건 아닐까 하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런 편견을 깨줄 수 있는 좋은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나물이나 식물은 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향이 정말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하죠. 그리고 우리가 음식에 대한 취향도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로 이런 디저트나 요리 전문가가 돼볼래?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청소년기, 아니면 노년기, 아니면 여성 또는 남성을 여러분들이 타겟으로 하셔서 어떤 이 약용식물로 디저트나 요리, 아니면은 뭐 차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다양한 분야들을 교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 교육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용식물은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도 개척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약용식물 제철 요리 전문가가 되고 싶어. 근데 내가 이런 10가지 재료를 알고 있었는데 아니 이 10가지 재료 말고도 더 있네? 하고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또 식물 자체 전문가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우리가 또 구체적인 분야로 또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좀 더 좋아하고 내가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약용식물들을 먼저 찾아가시면서 거기서 한 가지, 두 가지 조금씩 발전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고 막 방대한 무리한 계획을 세우시다 보면 또 포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오늘 또는 이번 주말에 내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거, 내가 살 수 있는 거, 정말 내가 뭐 한 30분, 1시간 안에, 이렇게 뚝딱,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소박한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면 이 약용식물 전문가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용식물 여러분 심지어 재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농사 짓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 또 농사 전문가로 아니면 나는 유통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나는 유통 전문가가 되겠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양한 직업들을 여러분들이 또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전문 분야를 꼭 세분화하셔서 개척하시면 너무너무 좋은 진로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인 게 바로 이 약용식물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또 재미있는 색다른 분야들을 또 찾아가신다면 정말 이 강의가 그보다 더 이상 보람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재미있게 그리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완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1강 약용식물학 개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이 약용식물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선 약용식물이란 일반적으로 약으로 쓰이거나 약의 원료가 되는 모든 식물을 총칭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겠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식물들을 공부한다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식물체 일부분이나 또는 그 전체가 사람의 인체나 기타 동물의 생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식물을 뜻하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6천여 종, 국내에는 1000여 종 정도 있습니다. 자, 본초라는 의미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한 번씩 나오는 용어여서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이 본초는 재료를 원형 그대로 건조하거나 간단히 가공하여 치료제로 사용하는 식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생 약용식물들이 이 본초에 해당됩니다. 이 약용식물을 이용하고 있는 현재 어떤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면요. 지구상에는 자생하는 식물의 85%가 약용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거리의 나무나 아니면 이렇게 내 발 아래에 있던 이런 식물들이 약용식물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전체 약용식물의 20%만 현재 효능이 밝혀진 상태고요. 미개척 분야라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좀 공부하는 거에 좀 이렇게 늘 체질이 맞다라고 하시면 또 전문 연구원이 되시는 것도 좋은 진로가 될 것 같고요. 이 본초약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요. 메디컬 얼브라고 해서요. 인체의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를 원형 그대로 건조시키거나 아니면 간단히 가공해서 치료제로 사용하는 식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약재나 약학을 한방에서 이르는 말이고요. 이 본초의 기원, 감정, 효능, 임상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본초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약용식물의 유래도 정말 다양하고 정말 이 나라마다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정리만 했는데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병이 걸리면 일상 주변에 있는 식물로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뭐 아프면 약국에 가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서 저희의 뭐 감기나 뭐 기타 등등 우리가 이제 질병을 치료할 수 있잖아요. 뭐 아주 옛날에는 당연히 병원이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식물로 치료를 시도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유럽 등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나라 한의학은 동양의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로부터 중국, 일본, 한국 등 한자 문화권 지역의 의학과 교류를 하고요. 그리고 연구를 하고 전승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 의학서는요. 향약집성방 그리고 동의보감 등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이렇게 우리가 저는 어릴 때 드라마로도 보고요. 이렇게 다큐멘터리도 보고 해서 조금 이제 익숙한 편인데요. 이 동의보감도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시간을 두고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동의보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요. 조선시대의 의관인 허준이 중국과 조선의 의서를 집대성하여 1610년에 저술한 의서이자 의학서입니다. 자, 1610년 25권으로 완성이 되었고요.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중앙연구원에서 현재 소장 중입니다. 국보로 지정이 됐는데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 허준은 동의보감을 편찬해서 조선 한방의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고요.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번역서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이 선조 때 내의 그리고 왕신진료에 공을 세운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약용식물의 역사와 분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볼 건데요. 우선 약용식물의 유래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인도의 아유르베다라고 해서요. 인도의 민간요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수의 천연물을 이용해서 질병을 치료했고요. 어떤 면에서는 한의학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요. 그리고 이집트 및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에 영향을 받아온 그리스의 약용식물은 로마 및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도 여러분들 조금씩 더 찾아보시면 그 이야기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약용식물의 주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테오프라토스라고 해서 식물의 역사라는 책을 저자하신 사람입니다. 500여 종의 약용식물을 정리하였고요. 그리고 식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디오스코리테스라고 해서 이런 책을 저자했고요. 지중해 연안과 인도 등에 이르는 각지 식물을 대상으로 약용식물을 수집하고 효능 등을 저술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갈레노스입니다. 자, 갈레노스는 로마 시대 대표 의학, 철학, 그리고 식물학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은 오래전부터 저희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식인들의 관심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능들을 오래전부터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직접 식용하면서 체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책들이 다 흥미롭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요 인물을 살펴보면 린네입니다. 이 사람은 자연의 책의 저자인데요. 생물분류법의 기초를 확립한 사람입니다. 린네의 이명법은요, 1756년에 린네가 발간한 국제식물명명규약 생물분류학에서 생물군의 분류를 해놓은 책이나 그런 정리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기준을 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속명과 종명을 차례로 나타내는 학명 표시법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종의 의미 아시나요, 여러분? 생물 분류의 기본 단위잖아요. 그래서 종의 하위에는 유전적인 정도와 차이에 따라 아종, 변종, 품종 등이 있습니다. 네, 식물들도 그렇게 좀 생김새나 입모양이나 색깔이 다르면 이제 변종이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종의 상위에는 속과 목, 강문계. 여러분, 이렇게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실 때 종속과목, 강문계 이런 거 외운 거 암기하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네, 거기에 해당하는 그 용어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식물의 분포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폭넓게 한번 이해해 보면요. 해발 고도와 위도에 따른 기후 조건과 토양 조건 등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식물이 분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북대식물계의 동아식물구에 속하고요. 한대와 온대의 중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형과 기후변화가 많고요. 그리고 재배는 수십 종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살펴봤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개념들을 하나 보면 식물구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세계 각지의 식물상을 비교해서 독자적인 식물군을 포함한 특징적인 지역별로 분류한 것을 뜻하고요. 구열대, 신열대구, 오스트레일리아구, 케이프구, 남극구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용식물 공부하시다 보면 또 이런 전문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한번 알려드렸고요. 이 식물의 분포에 있어서 우리가 또 식물상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자, 특정 지역에 분포되어서 생육하고 있는 식물의 종류를 뜻하는데요. 자, 우선 자생종 가장 많이 들어보시게 될 건데요. 자생종은요, 본래 그 지역에 속하는 종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귀화종은 본래 자생지에서 인위적으로 타 지역에 이동해서 생존 및 번식한 종을 뜻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귀화종을 살펴보면요. 본래 자생지에서 인위적으로 타 지역에 이동해서 생존 및 번식한 종을 뜻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자생종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것들을 또 들여오거나 보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고유종은요, 자생지역에만 분포되어 있는 종들을 뜻합니다. 자, 범존종, 이것은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종으로 생존 및 번식에 능한 종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다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있다던가 해서 이렇게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종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약용식물의 우리가 왜 꼭 알아야 될까?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약용식물은 말 그대로 몸에 약이 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암이나 당뇨,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 중풍, 치매, 뇌경색 등의 병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기 위해서는 혈관 건강, 혈액순환, 면역력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혹여 우리가 또 앓을 수 있는 질병을 좀 예방할 수도 있고요.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물들을 뜻하겠죠. 그래서 이런 효능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약용식물의 특징입니다. 자, 우선 혈액. 이 혈액이요.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죠. 왜냐하면 신체의 모든 부분에 산소와 영양분, 호르몬을 공급합니다. 또 독소와 노폐물도 운반을 하죠. 자, 혈관 건강은 그래서 또 얼마나 중요할까요? 혈액과 혈관을 지켜야 우리가 몸의 기본적인 면역력을 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인 중풍, 심장병, 치매 예방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또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음식을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양소들을 식물을 통해서 섭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런 병과 좀 연관돼 있고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식물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또 면역력 빠질 수가 없죠. 자, 면역력은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을 섭취해 주셔야 하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평소에 좋은 수면과 또 식단 관리로 또 적당한 운동을 하셔서 당연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식물이 무슨 만병통치약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먹는 음식은 운동이나 질 좋은 수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한 음식을 계속해서 꾸준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항산화 물질인 보통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 자, 이런 항산화 물질과 영양소를 비타민, 미네랄을 포함해서 영양소를 섭취해 주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매일 먹는 어떤 채소와 과일이나 음식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범위들을 조금씩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약용식물들을 통해서 이런 영양소들을 계속해서 보완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활성산소는 앞으로 이제 저희가 공부하면서 자주 듣게 될 용어인데요. 이 활성산소는 호흡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흡수된 산소의 2, 3%는 활성산소가 되어 생체 조직을 공격합니다. 활성산소라고 해서 뭔가 내가 몸에 좋은 어떤 산소 일부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호흡하는 과정에서 2, 3%는 활성산소가 되어서요. 이것은 생체 조직을 공격하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줄여가는 과정들이 꾸준히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공부해보면요. 세포를 손상시키는 이 산화력이 강한 산소이기 때문에 암이나 당뇨,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 중풍, 치매, 뇌경색, 심근경색,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의 발병을 유발하는 게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자, 또한 활성산소를 우리가 잘 다스리려면요. 노화 과정에서인 40대부터 이 항산화력이 60% 시작으로 급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활성산소를 꾸준히 줄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약용식물을 공부하셔서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 이 의미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알아보면 이 약용식물 섭취로 미네랄을 섭취하면 항산화 비타민, 항산화 효소, 항산화 물질로 활성산소 억제하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용식물을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 항산화 효소에는 과연 뭐가 들어있냐? 이 약용식물에는 뭐가 들어있냐?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카탈레이스,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 또는 글루타티온 과산화 효소라고도 하고요. 이런 효소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외래어들은 조금 이렇게 상업용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 철자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항산화 물질에는 또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 폴리페놀, 라이코펜, 플라보노이드,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카로티노이드 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섭취하기 위해서 약용식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정말 간단하게 약용식물의 정의와 약용식물의 역사와 분포,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약용식물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공부할 텐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양한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약용식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또 안전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식물들의 효능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건강식품을 만들거나 건강 요리를 하거나 건강 디저트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음식 자체 또는 식물 자체의 효능을 아는 것에서 또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또 이런 취향도 있고요. 기호도 있고요. 또 체질도 있습니다.
또 간혹 알레르기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또 체질들을 알아가면서 나에게 잘 맞는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잘 맞는 약용식물들을 조금 구별해가는 또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 자신에게 이런 약용식물들을 하나하나 접근을 시키면서 그래서 먹어보기도 하고 향도 맡아보시고 아니면 뭐 들이나 산이나 길에서 직접 그 있는 그대로의 모양이나 향도 맡아보시고 이렇게 질감도 느껴보시면서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이 약용식물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배우시다 보면은 앞으로 이제 계절마다 어떤 또 나무나 내가 뭐 산나물, 들나무를 볼 수 있고 또 어떤 제철 나물들을 만날 수 있는지 그런 거에도 관심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부터 우리가 약용식물이 얼마나 분포돼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아직 조금 부족하구나. 그럼 내가 좀 이런 분야 더 공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겠다. 또 그런 것도 좀 호기심 있게 알아가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주제가 정말 다양하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흥미를 가지시고 또 관련 책도 보시고 영상도 보시고 하시면 더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